안녕하십니까. 백은산 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대치동 부동산마트 이우정입니다. 압구정 소나무부동산 대표 이주용입니다. 어제가 대선이었고요.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3개월 만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업계,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되신 걸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죠. 카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반응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번에 뭐 정권 교체가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실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김수현 씨의 정책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탕했던 것들이 그렇죠. 좀 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과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결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고, 사실은 벌은 사람도 불행했고 벌지 못한 사람도 불행한 부동산 정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치동 고객분들은 그 대선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던가요? 오늘도 문의가 왔었던 게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비과세를 받아야 할지, 윤석열 당선자 공약대로 양도세 완화가 있는다면 당분간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도세 완화는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큰가요? 네, 우선 공약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과세 맞아요. 네.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도록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준다 네, 라는 거죠. 맞아요. 양도세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는 건,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 국무회의에서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취임은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게, 당장이라도 바로 하고 싶겠지만 5월 10일이 취임일입니다. 네. 그리고 5월 말이 되면 재산세 과세 관련해서 맞네요. 6월 1일 해서 그럼 그 전에 해야 혼란이 없긴 할 텐데, 일정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빡빡해서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취임하자마자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양도세 중과 배제라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그렇죠. 거에 대한 내용이랑 아마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도 요번에 기사에서 보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대는 해보고는 있는데 쉽게 될지는. 기대가 되는 게 2020년 수준으로 그 공시지가를 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말일까지 맞아요. 가능할지가 조금 사실은 미묘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인가요? 그 정책을 통해서 아무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좀 단순화시켜야지, 법을 알아야 지킬 수 있게 만들 텐데, 근데 그 작품들을 했던 사람이 예전에 김수현이라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수님 있잖아요. 서강대학교의 김경환 교수인가? 그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기재부 차관하셨던, 이게 아직까지도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할지에 대해서. 공약을 만든 걸 보니까 그분 주도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 공약 쪽으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라고 하지만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너무 많은데 어느 선 정도에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보고 예상하고 대비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보는데, 일단은 양도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주택 양도세에 대한 중과에 대한 유예 조치, 이 부분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있고요. 저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 있을 거라고 플러스 생각해요. 알파. 있을 거라고. 예. 당장은 아니어도 순차적이라도 뭐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 개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렇게 뭐 유세 때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친시장적이었어요. 뭐 마지막 유세 특히 좀 그랬었고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 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거의 뭐 징벌적 과세,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두드려 때리는 그런 느낌, 세금을 내면서도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죄 지은 사람 마냥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벌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도 국민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어쨌든 통합의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처음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정책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갈 수 있고 그럼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죠. 아니에요. 또 단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문정부에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낙선은 했지만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맞아요. 불과 23만 표 차이니까. 이 적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고 보는데 네. 세금을 예전으로 좀 환원하거나 세금을 줄여주고 싶어도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혀있는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이제 한다고 보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세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윤 당선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자분께서 굉장히 친시장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가격이 오를까봐 이런 걸 못한다, 내릴까봐 이럴까, 오른 것도 시장이 만든 거고요, 떨어진 것도 시장이 만든 가격이거든요. 거기에 그 가격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걸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오르면 오른 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을 인정을 해주고 그게 오른 금액은 나쁜 거다, 뭐 떨어진 금액은 좋은 거다, 이렇게 시장을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양도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준다 하더라도 부담되는 취득세 때문에 거래가 또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이 현명한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인수위 부사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을 시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정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쪽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아파트는 어떤가요?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서 혹시 뭐 변화되는 흐름이 있었나요? 계속 관망이었죠.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명확하게 윤 당선자가 될 건지 이재명 후보가 될 건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면 매도인들 같은 경우는 내놓으려는 마음이 있던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일단 당선자가 정해졌으니 예. 조금 지켜보겠네요. 네. 오히려 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그 더 서둘러서 좀- 팔려고 하는 분은 없겠네요. 예. 오늘 상담하신 결과는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 좀 올려달라.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양도세 중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되면 팔아야지라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전 제법 많이 봐요. 중과 배제 되면 네. 그 당시 상황에 바로바로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퇴로가 없었던 그렇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해서 정책, 양도세 유예 정책에 나오면 좀 팔아야겠다. 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팔더라도 발 받고 팔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럼요. 바뀌겠죠 이제. 그러면 갭 투자가 목적이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양도세를 조금 중과 배제를 해주든지 완화를 해주면 이제 얼른 털고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그렇죠.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세 채 갖고 계신 다주택자가 아니고 예. 이걸 하나 갖고 계신데 다른 주변에 그렇죠. 그런 저기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어설픈 것들을 한두 개 갖고 계셨던 걸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겠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갖고 가는 건 당연하지 라는 입장이신 거고 맞아요. 저 은평구에도 대선 전부터 약간의 흐름 변화가 있다고 할 것 같던데요. 네, 좀 분위기가 전세 시장, 매매 시장 좀 나눠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선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현재도 전세는 문의가 좀 많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전세는 문의가 끊겨 있다. 네, 그리고 좀 쌓여 있고 급한 전세 매물들이 쌓여 있는 편이었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급매물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거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급매물을 그거보다 조금 더 조정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쪽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 그래서 매수자가 조금 더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그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향 신호였다면 최저가로 거래된 거 밑에 있는 물건들이 나와서 그게 거래가 돼야 가격대가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바닥 다지기로 통해서 그 급매물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매물들이 거래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대선 전부터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대선 이후 되면 매도인 분들께서도 조금 마음을 좀 바뀌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 백년산 SKB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들이 좀 있었고 소화되고 다른 금액들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평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17억 2천 정도를 금액을 거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6억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가 얼마 전에 17억 얼마에 거래가 됐던 매물이 이제 그 실거래가가 떴어요.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매물을 하나 제 매물을 하나를 내놔야 되는데, 네, 파셔야죠. 이 매물을 언제 내놓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이 이후에 좀 더 지켜보고 저도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매도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루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는 조금 더 많이 다르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5월 말 안에 팔아야 되는 분들은 5월 말까지는 이 가격이 상승하려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맞아요. 6월부터는 어차피 6월 1일이 지난 순간이라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신다면 굳이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거죠. 사인은 어쨌든 네. 곧 주겠네. 네. 그렇죠. 5월 10일 취임 이전에 한 번 정도 더 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종부세, 재산세. 그게 저번에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1억 2억 에이 내고 말지 라고 했는데, 정말로 1억 2억을 받아보신 분들은 헉했고 물건을 내놨고 물건이 안 나갔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셔서, 사실은 한 번 더 낸다는 스트레스는 맞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정 대표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차 한 대 바꿀 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만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쪽이랑 이제 강북 쪽이랑 조금 포지션이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맞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떨고 계시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다주택자 한 3주택자쯤 되시는 분들이 예. 오랫동안 다주택 하시면서 세금도 여러 번 내시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예. 최근에 2, 3년 사이, 3, 4년 사이에 이런 좋은 장 때문에 처음으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막대한 세금, 양도세를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는 데미지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고, 이제 종부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든 종부세든. 예, 여기 강남에 계셨던 분들은 맞아요. 뭐 2주택, 3주택, 4주택을 수시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른 금액이 다 내 돈이 아니고 거기서 30-40%는 항상 세금이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60-70%, 80%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최근에 이 좋은 장에 3주택 내셨던 분들은 1주택 비과세 이런 부분에 익숙하셔 계시다가 이제 2주택, 3주택하게 돼서 오른 금액에서 30%, 40%를 내는 것도 사실은 안 돼 보시고 그만큼을 내야 되라는 거에 대해 실감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조정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갑자기 묶이고 그게 매도가 안 되는 바람에 30%를 내야 될 거를 50몇 %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갑자기 꽁충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많이 허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를 그렇게 한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 30% 정도는 항상 내야 된다는 것을 가격이 오르는 순간부터 미리 반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금을 안 내보시고 비과세로만 계속 가셨다가 최근에 3주택이 되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을 처분한다면, 그분들은 처음에 내는 양도세에 대한 게 30-40% 일반과세를 낸다 하더라도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조금 다른 결로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선거 전날 저희 사무실 왔었을 때 뵀던 어르신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사모님이요? 예, 사모님이요. 그분도 그런 얘기, 참여정부 때 8천만 원 냈다고 하셨어요. 와, 많이 네, 종부세를. 근데 지금 8천만 원이랑 10몇 년 전 8천 또 다른 금액입니다. 2억 정도 봐야겠죠? 예, 2억 이상이라고 봐요. 그렇죠. 뭐 한두 번은 내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강남에는. 그런데 이제 기타 지역들은 좀 상황들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 투자자들마다 또 성향도 다른 거고. 어쨌든 그러면 박정대 대표님은 이제 올해 4월에 입주하시는데, 네네. 입주하시면서 지금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셔야 될 때 그쵸. 하반기에 파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전 내년에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1년 안에 파셔야. 제 뭐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늦게 팔 예정이고,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자, 이게 비밀이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어떡할까요? 라고 상의하더니
그때는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가을에 팔까요? 하더니 그새 생각이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그럼요. 생각이 바꾸셨군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세금 규제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정말로 더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대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대출 상담사와 이제 제가 필요한 금액들이랑 기간이랑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양도해야 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물어본 결과 저는 조금 더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빠르게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빠르게 팔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기랑은 조금 다르게 묶여 있어서. 이번 부동산 공약 중에 일본 공약이 250만 호 공급입니다. 공급이요. 근데 250만 호면은 굉장한 숫자거든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숫자예요.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 못하는 게 가격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수요가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수요가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뭐 그냥 아니지만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죠? 선수요가 많이 땡겨서 네.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250만 호 공약이 지켜질지 어쩔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때는 그 수요 버블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250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뒤로 미쳐질 거예요. 250만 호가 생겨지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보다 입지가 좋은 곳과 거기보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큰 편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특정 지역은 굉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남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강남 중구 또 플러스 뭐 몇 군데가 더 있겠죠. 플러스 어디? 은평구는 아닐까요? 웃었어? 일단은 아까 말한 수요에도 버블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일단 지금 수요는 실수요, 예. 무주택 수요, 아니면 1주택 수요, 이런 수요들이 있는 것이고, 예. 아까 이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은 예.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3, 4년 사이에 예전에는 주로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자 수요가 있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보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뭐 이런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율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내가 살지 않아도 사서 파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사고 팔듯이 코인을 사고 팔듯이 수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3, 4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그분들이 이제 250만 원가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미래 얘기니까 당장 벌어질 얘기들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에 나왔을 때 투자자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또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지금들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하게 양극화가 벌어질 거고 투자자들은 일부 어설프게 엉뚱한 데 했다가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말씀 핵심지 위주로. 예, 핵심지에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양극화가 예, 심해질 굉장히 거라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심해질 지금 것 같아요. 피부로 느껴져요. 우리가 올해 불과 이제 한 2, 3개월 지났잖아요. 2, 3개월 동안 봐도 2, 3개월 안에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현장에서 봤을 때? 저는 타 지역과 네, 강남 맞아요. 지역을 비교해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여요. 예. 강남 지역은 상당히 차분했어요. 언론에서는 뭐 1억이 빠졌니 2억이 예. 빠졌니 나오지만 사실 되게 차분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도 그보다 절대가가 절반밖에 안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억, 2억 이상이 빠지는 걸 봤거든요. 1억이 빠졌을 때, 2억이 빠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혀 미동이 없으세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죠. 안정돼 있어요. 동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임대차 3법 예. 이제 그 후유증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전세가가 뭐 공급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요즘엔 전세가 좀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전세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아파트에 전세가 쌓여있는 원인은 뭡니까? 주인들이 실입주 들어왔다가 다 나가서 그렇죠.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 그거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정책 그러니까 여기서 안 살 분들이 정책 때문에 억지로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예. 다시 나가는 게 저기 간헐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공급이 없어요. 저희 쪽은 아직은 좀 많이. 그러니까 뭐 많이 쌓였다기보다는 풀리지가 그러니까 않는. 예전 가격의 전세 매물과 없죠. 예전 가격의 전세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신 가격에 많이 받고 싶은. 그렇죠. 그쵸? 근데 그건 이제 당연하죠. 이제 그 신가격보다는 좀 더 조정되는. 거기서 그렇죠. 약간 빼주는 아,
전에서 전세 매물들이 쌓이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가격에 국가격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없고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높지만 임대차 사업 시작하는 가격은 지금은 없다고 보셔야죠. 맞아요. 그 중간선인 것 같아요. 기존 금액에서 상향 금액이 있었으면 이 중간선까지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조정이 된 상태.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에서 아마 예. 형성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매물들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높은 금액들도 있는 게 수리해 놓은 거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죠? 몇 억까지 차이 납니까? 같은 31평에서 심지어 6억 미만부터 10억 이상까지 있어요. 와 많이 나네요. 10억 넘는 것도 있죠. 예, 그 편차가 크다 보니 난 그렇게 해요. 아파트 뭐 7억이랬는데요. 제 친구는 아는 사람 7억에 했대는데요. 있어요. 보여드리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이건 8억입니다. 제 친구는 7억에 했대는데요. 있고요. 6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10억이고 왜 이런 너무 그 편차가 커요. 아파트가 이유정 대표님보다 한 살 어리죠. 네. 79년식인가. 아파트 그러면 79년 그때부터 한 번 수리한 집, 두 번 수리한 집, 예. 이 정도 있는 거죠. 그쵸. 한 번 수리한 집, 두 번 수리한 집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집은 거의 없죠. 있어요. 샷시 보니까 그런 집이 5억이에요, 그럼? 다 다른데 한 번도 수리 안 했다고 얘기하면 일단 바닥 난방 없이 뭐 도배 정도는 했었겠죠. 뭐 40년 동안. 도배 냈다고. 네. 근데 난방 샤시 바닥 난방이 없어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네. 아직 있나요? 아직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라디에이터. 근데 바닥 난방 없이 라디에이터 했다는 얘기는 화장실, 싱크대, 샤시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예요. 아찔하네요. 가장 최근에 샤시부터 천장까지 진짜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넣고 시스템 그렇게 에어컨 하면 이제 10억 이상으로 이제 가는 예. 거고요. 아까도 했지만 그럼 5억짜리 그런 집에 사람이 사냐 그러면은 이건 되게 미묘해요. 사람이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5억 날리는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찾을 돈이니까 애 학교 배정 때문에 전입신고 해놓고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있다든지 그럼 엄마가 뭐 서초동이나 분당에서 라이딩 하면서 뭐 이런 집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그 집이 어느 집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편차가 근데 실거래가에는 그 금액들이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지.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어쨌든 새로 당선하신 윤석열 당선자께 딱 한 가지씩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의 입장에서 또 일반 고객들의 입장까지 대변해서 이거 한 가지는 꼭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개. 저는 한 가지만 꼽자면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의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정 대표님은 저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저는 정상적인 조세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것만 하면 다 돌아오겠네요. 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딱 한두 가지 결정해서 쫙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많이 엉켜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셔서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께 부탁드리는 의미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